김민수는 30살이었다. 그의 아내 박지은은 오랫동안 암과 싸우다가 세상을 떠났다. 병원, 치료, 희망, 그리고 반복되는 실망. 거의 2해 동안 이어진 싸움이었다. 결국 병이 그녀를 데려갔다. 장례식이 끝난 뒤 집은 너무 조용해졌다. 예전에는 이 집에서 늘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조용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민수는 가끔 농담을 했다. 이웃들이 매일 무료 공연을 듣는 것 같네. 지은은 웃으며 그 말을 넘겼다. 하지만 이제 부엌은 비어 있었다. 민수는 처음에는 버텨보려고 했다. 회사에도 다시 나갔다.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눴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모든 것이 무너졌다. 집에 돌아오면 그는 사진 속의 아내를 한참 바라보다가 술병을 열었다. 처음에는 한 잔이었다. 며칠 뒤에는 2잔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병이 비어 있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친구들이 몇 번 찾아왔다. 밖에 나가 보자고 했다. 식당에 가자고도 했고 바람을 쐬자고도 했다. 민수는 몇 번은 따라 나섰지만 대부분 말이 없었다. 대화는 자주 끊겼다. 친구들도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방문도 점점 줄어들었다. 어느 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민수는 한동안 문을 열지 않았다. 누군지 짐작이 갔기 때문이다. 문을 열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김선희였다. 지은의 어머니였다. 선희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있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민수야, 밥 먹었니?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만 천천히 저었다.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이 집을 잘 알고 있었다. 예전에는 딸을 보러 자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집은 예전과 많이 달랐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다. 식탁 위에는 빈 술병이 몇 개 놓여 있었다. 선희는 그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장바구니에서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채소를 썰었다. 부엌에서 칼소리가 조용히 들렸다. 약 30분 뒤, 집 안에는 따뜻한 국 냄새가 퍼졌다. 민수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한동안 집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않았다. 선희는 그 앞에 국이 담긴 그릇을 놓았다. 먹어. 민수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따뜻한 국이 목을 넘어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집안에 사람의 기운이 느껴졌다. 식사가 끝난 뒤 선희는 조용히 부엌을 정리했다. 그리고 거실 선반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지은이 웃고 있었다. 선희는 한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아마도 눈물은 이미 많이 흘렸기 때문일 것이다. 집을 나서기 전에 그녀는 짧게 말했다. 내일 또 올게. 다음 날, 그녀는 정말로 다시 왔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왔다. 어떤 날에는 음식을 가져왔다. 어떤 날에는 그냥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두 사람은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민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제대로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가끔은 집 근처를 산책하기도 했다. 하지만 술은 완전히 끊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선희가 집에 왔을 때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실에는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어있는 술병이 있었다. 민수의 눈은 붉어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아주 조용하게 나왔지만 무거웠다. 선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새로운 술병을 열지 않았다. 그날 이후 선희는 집에 더 자주 오기 시작했다. 어떤 날에는 늦은 밤까지 머물렀다. 어느 날 밤에는 비가 많이 내렸다. 시간은 이미 자정이 가까웠다.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게. 아침에 갈게.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선희는 거실 소파에서 잤다. 그 이후로 그런 밤이 몇 번 더 있었다. 처음에는 드물었다.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선희는 집안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부엌도 깨끗해졌고 식탁도 정돈되었다. 민수는 어느 날 말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선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도 딸을 잃었어. 그 말 이후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달이 흘렀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민수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조금 안정된 표정이 있었다. 선희는 그를 보며 말했다. 요즘은 조금 괜찮아 보이네. 민수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집에 돌아가시면 이 집이 다시 너무 조용해집니다. 그 말은 솔직했다. 선희는 컵을 내려다보았다. 잠시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말했다. 내 집도 조용해.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이전과 조금 달랐다. 며칠 뒤 선희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왔다. 그 안에는 몇 벌의 옷이 들어 있었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이건? 선희는 평온하게 말했다. 가끔 여기서 지내려고.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가방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가 편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날 이후 선희는 점점 더 자주 집에 머물렀다. 처음에는 며칠이었다. 그 다음에는 일주일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서로에게 기대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산다는 사실이 어색했다.
서로 말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민수는 퇴근하면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선희는 부엌에서 조용히 집안일을 했다. 하지만 집안에는 예전과 다른 온기가 생겼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들렸다. 선희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식탁을 정리했다. 민수는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낯설었다. 한동안 그는 아침을 거르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선희가 말했다. 아침은 먹어야 한다. 그 말은 강한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민수는 그 말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날 이후 그는 아침 식탁에 앉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면서 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대부분은 짧은 말뿐이었다. 오늘 날씨가 춥네. 회사 바쁘겠구나. 국이 조금 짜지 않니? 그런 평범한 말들이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집을 조금씩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었다. 민수는 어느 날 깨달았다. 술을 마시는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저녁, 그는 냉장고를 열었다가 한참 서 있었다. 예전에는 항상 술병이 먼저 보였다. 하지만 그날 냉장고 안에는 반찬통과 채소가 더 많이 보였다. 그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선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오래된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민수는 잠시 그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화면을 보면서도 드라마 내용에는 거의 집중하지 않았다. 시간이 조용히 흘렀다. 선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지은이는 이런 드라마 좋아했지. 민수는 잠시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항상 울면서 봤습니다. 선희는 작게 웃었다. 어릴 때도 그랬어. 그 순간 두 사람은 같은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집 안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 지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는 짧은 이야기였다. 지은이는 매운 걸 잘 못 먹었지. 맞아요. 그런데 김치는 꼭 먹었습니다. 이런 작은 이야기들이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다. 문을 열자 부엌 불이 켜져 있었다. 선희가 아직 깨어 있었다. 늦었네. 민수는 잠시 멈췄다.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오랜만이었다. 일이 조금 늦었습니다. 선희는 따뜻한 국을 다시 데웠다. 민수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었다. 그는 문득 말했다. 어머니가 여기 계셔서 집이 집 같아졌습니다.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그녀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날 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창문에 조용히 부딪혔다. 선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민수는 부엌에서 컵 2개를 들고 나왔다. 차입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빗소리를 들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리고 선희가 천천히 말했다. 민수야.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괜찮을까? 민수는 그 질문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희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합니다. 선희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민수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처음으로 조금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선희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다. 그녀는 차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그래. 그날 밤 두 사람은 늦게까지 이야기했다. 지은의 어린 시절 이야기. 민수와 지은이 처음 만났던 날. 지은이 좋아했던 음식. 그리고 서로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선희는 말했다. 나도 가끔 너무 외로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닿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며칠 후 작은 변화가 생겼다. 어느 저녁 선희가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였다. 민수는 문 앞에서 가방을 받아 들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제가 요리하겠습니다. 선희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요리할 줄 아는구나? 민수는 어깨를 조금 으쓱했다. 지은이한테 조금 배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부엌에 서 있었다. 칼 소리와 웃음이 조금씩 섞였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느꼈다. 이 집이 더 이상 단순히 슬픔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민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친척의 이름이 떠 있었다. 그 전화 한 통이 두 사람의 평온한 시간을 흔들기 시작했다. 전화벨은 길게 울렸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의 작은아버지였다. 평소에도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 민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 민수는 짧게 대답했다.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흐른 뒤 그 남자가 다시 말했다.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 민수의 눈이 조금 좁아졌다. 무슨 말입니까?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장모님이 내 집에 자주 간다면서 같이 산다는 말도 있더라. 부엌에 서 있던 선희도 그 말을 들은 듯했다. 그녀는 손을 멈추고 조용히 서 있었다. 민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혼자 계셨습니다. 제가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전화 속 남자는 쉽게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도 말이 나올 수 있지. 세상이 그런 걸 좋게 보겠냐.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짧게 말했다. 저는 지금 어머니와 서로 도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알겠다. 그냥 조심해라. 전화는 그렇게 끝났다. 민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부엌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다. 선희는 천천히 다시 손을 움직이며 채소를 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다. 민수가 먼저 말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선희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이 말할 수도 있지.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들은 항상 말합니다.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식사는 조금 조용했다. 두 사람 모두 생각이 많아 보였다. 밤이 깊어졌을 때 선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을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민수가 물 한 잔을 들고 와서 그녀 옆에 앉았다. 어머니. 선희가 고개를 들었다. 네. 민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말했다. 혹시 제가 불편하게 만들었습니까? 선희는 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다. 사실은 내가 미안하다. 민수는 놀란 표정이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선희는 천천히 말했다. 너는 아직 30살이다.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희는 계속 말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 거실 공기가 잠시 무거워졌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어머니. 선희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힘들 때 아무도 이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매일 오셨습니다. 선희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민수는 계속 말했다. 저는 그걸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다. 선희는 천천히 말했다.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말할 거다. 민수는 짧게 웃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우리만 알면 됩니다. 그 말 이후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전보다 훨씬 편안했다. 며칠이 더 흘렀다. 이웃들이 두 사람을 가끔 같이 보는 일이 생겼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있었고, 집 앞 골목에서 산책을 할 때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바라보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다. 하지만 민수와 선희는 점점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어느 저녁이었다. 민수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된장국 냄새였다. 그는 잠시 멈춰 서 있었다. 이 냄새는 예전에 지은이 끓이던 국 냄새와 비슷했다. 민수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다. 선희가 국을 저으며 서 있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어머니. 선희가 돌아보았다. 민수는 조금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집이 따뜻합니다. 선희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잠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식탁에서 오래 이야기했다. 웃는 순간도 있었다. 오랜만에 집 안에서 웃음이 들렸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갈 때쯤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다. 이 관계가 이미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 감정을 말로 꺼내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한 번 말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